도함수의 활용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은 적분이 수의 활용. 도함수의 활용 요 마지막 시간에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딱 두 가지만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3, 4차 그래프 쉽게 그리기. 쉽게라는 거는 미분 없이를 말합니다. 미분 없이. 근데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미분 없이 그릴 수 있는 것들이 모든 애들을 다 그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상황,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일 때는 그릴 수 있어. 그때는 굳이 미분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그려라는 걸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근데 너네가 이 방식이 좀 받아들이기 아직은 어려워. 내가 만약에 미적원이 좀 어렵고 그냥 나는 이런 거를 좀 생각하기도 좀 지금은 불편하고 그러면 그냥 미분해서 근 찾고 구하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경우에 따라서는 미분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하다 보면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두 번째는 방정식, 부등식의 해결인데, 식이 해결인데 요거에서 이제 우리가 방부등식을 해결한다라고 하면 방정식을 해결하는 건 뭐야? 해를 구하는 거잖아. 근데 사실 너네 3차, 4차 방정식 이미 해결할 줄 알아. 왜? 언제 배워? 우리 공수 원할 때 배워. 2차 함수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 고차 방정식 배운단 말이야. 3차, 4차 인수분해해가지고 방정식 해 구하는 것들 그때 다 한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는 그런 거를 할까? 인수분해해서 해 구하고 이런 걸 시키겠어? 딱히 그런 거를 시키지는 않아요. 주로 뭘 가지고 시키냐면 그래프를 통한 해결을 하게끔 합니다. 왜냐면 1학년 때까지는 3, 4차 함수 그래프는 못 그리니까. 그래서 주로 어떤 이야기냐면 실근의 존재성, 뭐 위치, 개수 등 혹은 미정계수 결정을 시킵니다. 미정계수 결정. 미정계수 결정은 약간 이런 거야. 다음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끔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해라. 다음 부등식이 0부터 5 사이에서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해라. 뭐 혹은 다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A의 범위가 2부터 뭐 6까지일 때 그때 뭐 뭘 구해라. 뭐 이런 식의 결국에는 다 뭐로 이루어지냐면 그래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그래프를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 거고 요 방부등식을 할 때 되게 중요한 이제 요소가 주어진 방부등식을 그대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식에 대한 약간의 변형을 해서 가공을 해서 너네가 좀 접근하기 쉽게끔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그래프 쉽게 그리기는 4차 함수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감동은 없고 3차 함수가 좀 쓰임새가 많아요. 그래서 3차 함수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3차 함수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x제곱에 좀 더 많이 쓰이는 것부터 할까? 상관없지. 개수가 0인 3차 함수. 즉 예를 들면 x3승 마이너스 6x 플러스 1.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보시면 x제곱의 개수가 0이죠. 그리고 상수항은 따로 떼놓고 이 부분만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인수분해를 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6이니까 x 빼기 루트 6, x 더하기 루트 6이 되겠죠. 플러스 1은 따로 있어요. 그럼 여기서 근의 요 개수가 3개고 간격이 어떠냐면 마이너스 루트 6, 0, 루트 6 간격이 일정합니다. 그죠? 간격이 일정하다는 거는 우리가 3차 함수 중에서도 정확하게 가운데 요 대칭점을 지나는 상황이라는 거야. 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우리는 뭘 배웠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다음에 원래는 이제 그림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위아래 보조선 그어서 요게 이제 칸이 간격이 다 같았었고 근데 이제 요 부분의 길이가 뭐였냐면 너의 1대 루트 3이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루트 6이잖아.
얘가 루트 6이라는 거는 당연히 여기는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에서 근을 갖겠구나.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이제 요 극대극소의 차이 공식에 따라 요 높이도 나옵니다. 4AT의 세제곱이라서 4A, 그 다음에 너의 세제곱하면 2루트 2가 나오거든. 8루트 2가 나와요. 8루트 2. 즉 극대극소 값을 구한다고 치면 여기가 얼마냐면 얘가 지금 1을 기준으로 그린 거니까 1 더하기 4루트 2고 1 빼기 4루트 2라는 거야. 여기까지가 잘 보시면 미분을 수행하지 않고 이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거 그냥 미분하면 3x제곱 빼기 6은 0이니까 3 나누면 x제곱은 2라서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까지 뭐 엄청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그냥 미분해도 뭐 크게 한 비율 관계로 풀면 한 10초, 미분하면 한 12초 정도, 뭐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어차피 거기서 거긴데 그래도 익숙하시면 좀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똑같은데 x의 개수가 0인 3차함수. 요게 사실 비율관계 관련해서는 되게 잘 쓰이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많이 봤죠? 뭐 2x 3승 마이너스 뭐 8x 플러스 제곱 플러스 뭐 3. 예컨대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여전히 상수항에서 잘라요. 이 부분을 보는데 2x제곱으로 묶을 수 있죠? 그리고 x 빼기 4가 된단 말이야. 3만큼 평행 이동된 거는 그래프 개형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프 개형에는 이 부분만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0에서 접하고 4에서 근을 갖는다만 해석을 하면 돼. 초고차항계수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0이고 4인 거죠. 근데 여기가 y는 3인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간격을 맞춰야죠. 3등분이니까 3분의 4, 3분의 8. 보조선 띡 그으면 여기 만나는 게 마이너스 3분의 4. 극대극소 차이 구할 수 있죠? 극대극소 차이 같은 경우에는 4 곱하기 최고차항 2, 8 곱하기 3분의 4의 세제곱이니까 27분의 8 곱하기 63은 얼마가 되냐면 8, 64, 512가 되네요. 27분의 512가 나옵니다. 뭐하는지 다 알죠? 그래서 여기는 넣어서 빼면 됩니다. 저 빼는 건 못하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생겼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4AT의 세제곱을 가지고 최고차항 요 극대극소 차이도 구해봤고, 각 극대극소와 같은 요 x좌표들도 다 구해줬고, 보시면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게 이제 기준선이 되죠. 얘가 뒤에 플러스 3이라는 녀석이 기준선이 돼서 요 기준선에 접하고 만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인수분해가 되고 인수분해가 되며 중근을 가지는 경우 무슨 소리냐면 인수분해 되는 것 중에서 자, 만약에 뭐 이렇게 생겼어. 예컨대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얘는 중근이 아니에요. 1, 3, 7을 근으로 가져. 그럼 대충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거든. 1, 3, 7. 근데 문제는 이걸 안다고 해서 내가 극대극소가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차이가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이거에 대한 판단이 안 된다면 이때는 이 방식을 안 써요. 이건 그냥 미분해서 해야 된다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더라면. 그래서 이렇게는 안 푼다. 언제만 그렇게 푸냐면 예컨대 이런 식.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누가 봐도 인수분해가 잘 되죠? 어떻게 인수분해하면 돼요? 어떻게 인수분해하면 될까? 뭐로 인수분해 되죠? x와 x 빼기 3으로 인수분해 되죠? 아니 선생님들, 얘는 신경을 쓰지 마세요. 제가 부탁이니까. 얘는 그냥 뭐 편할 대로 갖다 더하고 빼도 돼. 전혀 상관이 없어. 이 부분만 되면 돼. 제곱이잖아. x에 x 마이너스 6x 플러스 9니까.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어?
0에서 근을 갖고 3에서 접하고 이만큼을 평행이동이 돼 있으니까 어쨌거나 모습은 어차피 이거야. 맨날 이거야. 그럼 이제 0이랑 3이니까 이번엔 이쪽이네요. 3, 0, 2, 보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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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 1, 4, 0, 1, 2. 극대극소 차이 4, 6. 끝. 이렇게 된다. t가 1이니까 4t의 제곱, 4t의 세제곱이 4죠, 4.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계산하기 쉬운 함수를 보여드려 봤고요. 그 외에 이제 비율 관계를, 그러니까 미분을 하지 않고서는 풀기 불편한 애들이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마이너스 자, 예컨대 이런 함수가 있어. 그럼 상수항 제외해도 인수분해 딱히 잘 안 될 것 같죠? 자, 일단은 장점이 있으려면 니네가 암산으로 휙 쉽게 인수분해가 돼야지만 이거 미분 안 하는 의미가 있어. 얘는 미분을 해야 돼. 근데 미분을 해도 되게 쉬워. 왜냐면 6, 마6, 마10이기 때문에 6 약분 1, 마1, 2니까 마이니까 2랑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간다고. 바로 사실 이렇게 그리긴 해. 너가 마이너스 1이랑 2랑 그 다음에 또 이 짓을 하겠지. 맨날 그냥 이거 그리는 거야. 그냥 습관적으로 그리세요. 그냥 자꾸 그리다 보면 요때 이게 좀 그렸을 때 유리하고 요때는 좀 이거를 그릴 필요가 없었고 그거에 대한 아직은 너네는 판단이 안 된다니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게 유불리가 아직은 체감이 안 된다고. 근데 그려 놓으니까 판단이 좀 되네. 근데 이거는 안 그려도 될 줄 알고 그냥 안 그려봤는데 뭔가가 애매하고 내가 뭔가 잘못 풀었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그리다 보면 느껴집니다. 여기까지가 3차 함수 쉽게 그리기 세 가지입니다. 됐죠? 두 번째, 4차 함수 쉽게 그리기는 사실 쉽게 그릴 수 있는 애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x 세제곱 x 아니지? x제곱이라면 x제곱 x의 개수가 0인 4차 함수입니다. 즉 방금 3차 함수 조건에 비해서 훨씬 까다로워졌죠. 3차 함수는 x제곱이나 x1승이나 둘 중에 하나만 0이 되면 되는데 얘는 둘 다 0이 돼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라는 거지. 너가 뭐 2x 4제곱 더하기 8 x 세제곱 빼기 2. 자, 예컨대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여전히 여기서 잘라주시고 2x 세제곱으로 묶어주시고 x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0에서는 3중근을 가져요. 마이너스 4에서는 그냥 근을 가져. 3중근을 갖는다는 거는 접하면서도 거길 통과해서 지나가야 됩니다. 그냥 2중근일 때는 이런 식으로 접하자. 3중근일 때는 3차 함수 x 3승처럼 접한다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개형상 아프리카 아니면 남미가 나와요. 항상. 자, 0에서 3중근이고 마이너스 4에서 그냥 근이니까 얘는 슉 이런 모습이 되겠죠. 긋는다고 슉. 여기가 0. 여기가 마이너스 4. 근데 요거 비율 관계 알려드렸습니다. 이쪽 3중근 쪽이 3이고 이쪽이 1이에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극대극소 차이 공식도 있기는 있어. 27AT의 4제곱입니다. 4제곱. 왜냐면 4차 함수거든. 4차 함수이기 때문에 인수가 4개라서 4번이 곱해져요. 아니면 그냥 마삼 넣으셔도 뭐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t가 이제 1이니까 여기 57 나오죠. 57. 그래서 0일 때가 여기가 마이너스 2였고 57 내려가니까 극소값을 만약에 묻는다면 59구나 예컨대 이런 식으로 찾는다는 거야. 근데 보시다시피 4차 함수인데 너네가 이런 4차 함수를 만날 일이 아주 많지는 않아. 가끔 있어요. 가끔 있고. 그래서 이 정도까지를 좀 쉽게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몇 가지 그래프를 드릴 테니까 몇 가지 함수를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이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직접 그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는 요거 그려보시고
더하기 요거 그릴 때 8칸 다 해서 그러니까 그리라는 건 이걸 그리라는 거야. 이렇게 8칸에 대해서 여기 이걸 다 그리라는 거예요. 됐죠? 이거를 표현을 하라는 거고. 두 번째 3x 세제곱 더하기 세 번째 시간 좀 드릴 테니까 그려보세요. 이렇게 4개입니다. 오늘 가르친 순서대로예요. 그냥 순서대로 4개, 1개씩만 연습을 해보자는 거야. 선생님 이거 둥글레차 너무 써질 것 같아서 잠깐 버리고 있습니다. 이미 너무 쓸 것 같지만 티백을 좀 버리고 올게요. 첫 번째 거는 1대 루트 3을 쓰는 비율 관계였고, 그죠? 두 번째 거는 이제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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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을 쓰는 거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고. 네 번째 것만 이제 4차 함수고. 아, 지원아 미안하다. 어느 지원이건. 두 지원 다 보려나? 빨리빨리 해. 빨리빨리 그려. 3차 함수인데 왜 그렇게 생겼어? 들을 땐 끄덕끄덕 하고 있었겠지. 잘 안 그려지나요? 거의 다 그렸나요? 나 다 그린 것 같은데. 다 그랬어. 최고차의 부호도 잘 보시고요.
부호 양수인 거 2개, 음수인 거 2개 드렸습니다. 자, 그려볼게요. 자, 보세요. 일단은 상수항에서 보통 자른다고 했지, 그지? 잘라주시면 뭐가 마이너스 2x에 x제곱 빼기 12가 나오고, 즉 근이 0이랑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시면, 아이고, 이렇게 돼서 여기가 0, 2루트 3, 마이너스 2루트 3. 비율 관계상 여기가 이제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죠. 접하도록 그으면 만나는 여기랑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4고 플러스 4고 이렇게 되겠죠. 간격이 이제 2짜리입니다. 2짜리. 여기가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얘가 일단은 1이고요. 그리고 요 극대극소의 차이 공식을 써보시면 4 곱하기 최고창 2, 8 곱하기 2의 세제곱이니까 32가 나옵니다. 아니다, 64가 나오죠. 64. 그럼 얘가 1이니까 여기는 32를 더한 33이고 32를 뺀 마이너스 31이 나와야 돼요. 즉 여러분은 이런 숫자들이 적혀 있으면 맞다. 그 다음에 좀 더 쉽죠? 자르시면 x제곱 3x제곱에 x 플러스 2가 되는데, 그러면 이 마이너스 2랑 0에서 중근, 그러면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긋고 여기가 0, 여기가 마이너스 2. 비율 관계상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 긋고 만나는 3분의 2가 됩니다. 자, 일단 밑에는 5개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어야 되고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극대극소 차이 공식을 써보시면 4 곱하기 3 곱하기 3분의 2의 세제곱인데 3분의 2 세제곱이 27분의 8이자. 그럼 27분의 8 곱하기 4 곱하기 3인데 3 약분되면서 9분의 32 나옵니다. 그래서 극대극소 차이가 9분의 32. 요거 계산한 거예요. 4, 3, 3분의 2의 세제곱. 그래서 27인데 9 되죠? 세제곱하면 8인데 4 곱하면 32 되죠? 이렇게 마이너스에다가 더해줍니다. 그럼 9분의 23이 되겠네. 뭐 이거를 굳이 한다면 9분의 16이니까 9분의 7 되겠죠.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잘했나요?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시 얘를 제외하고 묶어주시면 마이너스 x에 x 더하기 2의 제곱이죠. 이렇게 생겼지? 플러스 2 있고. 그래 놓고 이제 똑같이 그려. 뒤집으면 되지 근데. 근데 얘는 다른 거는 마이너스 2에서 접하고 0에서 근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쪽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0이네. 근데 쟤랑 요 간격은 똑같네요. 그죠? 잡고 여기.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3분의 8인가?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죠. 여기가 이제 2고 극대극소 차이 잡아주시면 다 똑같은데 최고차항만 다르죠. 그러니까 27분의 32가 되겠죠. 27분의 32. 그럼 2에다가 더해주시면 27분의 54 더했으니까 86 되나요? 숫자는 선생님이 일부러 좀 그냥 복잡하게 낸 거예요. 뭐 쉬운 것들만 하시면 안 됩니다. 연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그려보면 얘는 0에서 3중근을 갖고 3에서 근을 갖죠. 왜냐면 x3승 x 빼기 3이니까. 그럼 이제 왼쪽에서 3중근을 가져야 되지. 이번에는 아프리카. 이렇게 생겼죠. 슉. 여기가 0. 다시 만나는 여기가 3. 여기가 1. 그래놓고 비율 관계상 이게 이제 4분의 3이니까 4분의 9가 됩니다. 짠. 극대극소 차이 굳이 써준다면 애초에 요 t 값이 여기서는 4분의 3이거든. 4분의 3이니까 그러면 27 4분의 3에
뭐 4승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 계산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속값 1에서 빼면 나온다. 모르겠어 얼마인지. 여러분은 계산했나요? 어? 어디가? 왜 27분? 여기가 4분의 3이. 응, 4분의 3. 요게 t예요. 27 a t의 4제곱. 넘어갑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 오늘의 이제 첫 번째 우리 그래프 쉽게 그리기 여러분이 한번 연습을 해봤고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고요. 이게 잘 안 됐으면 끝나고 이따가 우리 저녁 때 수업 끝나고 선생님한테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방부등식의 해결, 이제 그래프를 토대로 해결하는 게 있고 실근의 존재성, 위치 개수, 미정계수 결정 등등을 할 건데 자, 쉬운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 우리가 뭐 이런 게 있어요. x 세제곱 더하기 뭐 3x 제곱 빼기 k는 0. 자, 예컨대 이런 상황이 있고 실근이 두 개가 되는 k를 구해라. 뭐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죠. 그럼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는 건 뭐냐면 이 그래프를 이제 그리는 건데 문제는 얘를 그리셔도 돼요. 지금 사실은 뭐랑 뭐를 비교하는 거냐면 y는 너를 비교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지? 근데 y는 0은 x축이죠. x축인 거고. 근데 어차피 이 방정식의 해는 양변에다가 똑같은 것을 더하거나 빼도 달라지진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써서 는 k라고 바꾼다고 해도 그럼 이제 y는 너를 그려주고 y는 k를 갖다가 그려주시면 우리가 k 값이 변화하면 여기서는 3차 함수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상황이었고 x축은 가만히 있고 여기서는 거꾸로 3차 함수는 가만히 있는데 요 y는 k라는 직선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상황이죠. 그죠? 그럼 여러분이 k 값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기에 얘가 더 용이한지 얘가 더 용이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최대한 요거를 식을 이제 변형을 해서 우리가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어떤 방정식 혹은 부등식이 해가 동일하게끔 이것을 변형하는 것을 동치 변형이라고 부르고 이 동치 변형의 기준은 뭐냐면 얘를 기준으로 이제 k인데 뭐 k, a 뭐 이런 여러 가지 미지수가 나오겠죠. k 값의 변화에 따른 그래프의 변화를 표현하기 용이하게끔 변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형의 방향성이 그렇다는 거야. 너네는 내가 지금 k를 넘긴 이유는 3차 함수 띡 그려놓고 y는 k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편하지 x축 가만히 있고 3차 함수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불편하다는 거지. 물론 여기선 큰 감동은 없어요. 그죠? 여기서 너네가 봤을 때 막 이제 되게 뭐 좋은데 이런 생각은 잘 안 들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달라지죠. 우리가 이렇다고 합시다. y는 아니지? x세제곱 더하기 k x 빼기 더하기 2는 0의 실근의 개수를 fk라고 하겠대. fk라고 하고 fk 곱하기 뭐 할까? ak 플러스 3 너가 시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고 싶대요. A 한번 구해볼래? 약간 뭐 이런 문제 예컨대. 자 그럼 일단은
실근의 개수로 정의된 함수야. 개수로 정의된 함수이고 나는 이 상황이 실근을 몇 개를 갖는지를 알고 싶은데 그러면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얘를 그려놓고 x축을 갖다 그어서 판단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게 3차 함수에서는 좀 가능하냐면 극대극소의 요 부호가 서로 다르면 세 실근, 하나라도 0이 되면 두 실근, 만약에 부호가 서로 같으면 하나의 실근 이렇게 판단하는 방법은 있거든. 근데 너네가 이걸 미분해서 는 0 해갖고 계산해보면 일단은 k 자체가 막 좀 되게 더럽게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푸는 거를 썩 추천하지는 않고 그러면 이 그래프 자체를 내가 그리고 싶은데 문제는 3차 함수는 이 자리가 달라지면 무엇에 영향을 주냐면 도함수에 영향을 줘요. 도함수에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는 그래프의 개형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야. 그래프의 개형이 달라지니 나는 그 개형에 맞춰서 실근의 개수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여기까지만 설명해도 K값의 변화에 따른 그래프의 변화를 표현하기가 용이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대수에서 뭐 했었어? 이런 애들을 넘겼어요. 대수에서는 정확히 어디까지만 해? 이게 어떤 함수일 때? 이게 2차 함수일 때까지만 해. 근데 내가 그때 정확히 뭐라고 했냐면 야 이거 맨날 넘겨가지고 그래프 그려서 푸는 게 미적 원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나와. 되게 중요한 변형이고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돼 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얘를 넘길 겁니다.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 자, 이런 식으로 바꿨을 뿐인데 혹시 이 함수 못 그리는 사람 있나요? 당연히 그릴 수 있죠. x3승이랑 똑같이 생겼고 위로 이만큼만 올라갔고 이 함수도 그리기 어렵지 않죠. k값에 따라서 뭐만 달라져? 이 직선의 기울기만 달라집니다. 이 직선이 0,0이라는 원점을 지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보시다시피 k값의 변화에 따른 어떤 그래프의 변화를 표현하기는 이 함수가 얘에 비해서 훨씬 용이합니다. 여기까지 납득이 가죠. 자, 그럼 해볼게. 슛, 슛.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리고 원점은 여기 있으니까. 그럼 너네가 이제 생각을 해본다고. 그러면 기울기가 일단은 이제 마이너스 k고, 막 k인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울기인 거예요. 너가 이제 기울기인데, 요 기울기를 변화를 시켜보겠다는 거야. 내가 기울기가 좀 작으면 실근이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뱅글뱅글, 뱅글뱅글 돌아가다 보면 교점의 개수로 정의된 함수가 불연속일 수 있는 순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언제 불연속? 첫 번째, 접할 때 두 번째, 뾰족점, 불연속점 지날 때 세 번째, 그건 마지막이에요. 직선끼리 평행할 때 혹은 점근선과 평행할 때 마지막이 교점이 겹칠 때 됐죠? 그러니까 얘는 언제 불연속이야? 누가 봐도 이거 접할 때 불연속이잖아. 이 접하는 상황을 해결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자 접하는 상황의 해결 언제 배웠어요? 뭐 할 때 배웠어 우리가? 어느 소단원 할 때 배웠지? fx와 gx가 접한다를 어떻게 푼다고 그랬어요? 직선이 아니라 접선의 방정식 할 때 배웠어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에서 정확히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식을 세울 줄 알아야 되고 접하는 상황의 해결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해서 접하는 상황의 해결을 왜 할 줄 알아야 되냐면 나중에 방부등식 하면 맨날 접할 때가 경계야. 맨날 접할 때가 실근의 개수 달라지고 맨날 부등식의 경계가 접할 때고 그래서 접하는 거를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 그걸 할 줄 알면 된다. 자, 봐. 접할 때의 기울기가 있겠지. 그럼 접할 때의 기울기를 찾으려면 이 접점이 뭔지 모르니까 t라고 놓고 접할 때 내가 서로 빼가지고 t를 제곱으로 인수로 갖고 근과계수 관계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거기까지는 지금 당장은 뭐 여러분이 못하더라도 그냥 기본은 뭐야? 접하는 상황은 t에서의 뭐랑 뭐랑 같아야 돼? t에서의 두 함수의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같아야 돼. 그걸 잘 연립하면 t값이 나와. t가 나오면 k가 나와. 그때 이 k를 기준으로 불연속이 되겠지. 그지? 그 이후로도 불연속이 되는 데가 있을까? 봐봐. 1111 착 2 3333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그때밖에 불연속점이 없어. 그래? 그럼 찾아보자. t3승 플러스 2는 마이너스 kt. 미분에서 t 들어간 건 3. t제곱는 막 k. 위아래다 밑에 식에다가 t를 양변에다 곱해서 이렇게 위아래 빼주시면 2t3승 빼기 2는 0. t는 1. 이렇게 나오죠. t가 1이니까 갖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k가 그때 3입니다. 너가 그때 3이네. 즉 k는 마이너스 3일 때, 즉 fk는
K가 마3에서 불연속이라고. 그럼 내가 이제 교점의 개수로 정의된 함수를 뭐랑 섞은 거야? 곱함수 연속성이랑 섞었지. 얘는 K에 관한 1차 함수 연속함수,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되려면 너의 불연속점을 너가 실근을 가져야 돼. 마이너스 3 들어가면 A는 1 끝. 어때요? 어떤 느낌으로 가는지는 알겠죠? 다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선생님이 가볍게 이제 섞어가지고 이제 만들어 본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현 단원에서 이 방부등식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딱 이거라는 거야. 너를 얘로 바꾸고 그린다. 사실 너를 얘로 바꾸고 그린다 다음에는 접하는 상황 해결은 접선할 때 다 설명했고, 이거 연속성 설명은 연속함수 할 때 설명했고, 그러면 이것도 할 줄 알고 이것도 할 줄 알고 변형도 할 줄 알고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런 게 이제 킬러로 나아가는 방향인 거예요. 결국엔 여러 가지가 섞이는 거라고. 킬러라고 해봐야 뭐 대단하겠니. 어차피 다 배운 거 갖고 섞어서 내는 거야. 근데 이제 요 정도 나오면 조금 그래도 난이도가 있죠. 그죠? 왜냐면 너네가 애초에 여기서 이 접선 긋는 거 이것도 막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까먹었을 수 있다고. 느낌은 알겠지. 자, 그래서 동치 변형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보통은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K를 포함하는 요소를 싹 모아서 넘기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수항은 사실 너네 넣고 싶은 데다 넣어도 돼. 저쪽을 넣고 싶으면 저쪽에 넣고, 이쪽에 넘기고 싶으면 이쪽에다 넣고, 뭐 K를 포함하지 않는 요소도 넘겨도 돼. 무슨 소리냐면, 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우리가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k 더하기 3x 플러스 k 빼기 1은 0. 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이거를 배웠으니 이걸 배운 거를 쓸 줄 아는 아이들은 변형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게 돼 있냐면,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지? K를 넘기라고 했으면 K를 넘긴다고 너네가. 물론 내가 K를 넘기라고 한 건 맞아. 근데 꼭 K만 넘겨야 되나? 나 같으면 요거를 싹 넘겨서 에다가 1하고 쓸 것 같은데. 자, 좌변의 식이 아까에 비해서 어때? 간단하지? 우변은 어때? 기울기가 K에서 K 플러스 3으로 바뀌든 이 변화 관찰하는 게 어려울까? 정점은 똑같이 마 1,0인데 기울기만 요걸로 달라졌지. 이게 동치 변형이라는 건 솔직히 말하면 정답이 없어. 각각의 개인마다의 센스의 영역이야. 야, 이렇게 변형하니까 좀 더 깔끔한데? 좀 더 쉬운데? K라고 넘겨도 괜찮아. 너네가 KX하고 K만 넘겨도 괜찮고, KX 플러스 3X랑 여기다 지금 4를 더해주고 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넘겨서 K 플러스 3으로 묶는 것도 괜찮아. 하지만 최소한 정점을 지나게끔 직선을 잡아주는 게 용이하겠지. 정점은 무조건 지나는 편이 좋아요. 근데 정점이 꼭 이렇게 생겼을 필요도 없죠. 응? 맞아요. 뭐 여기에서 사실 4가 이쪽에 가 있으면 큰일 나? 상관이 있을 것 같아? 마일 콤마 4 그냥 지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이제 원점을 지나고 기울이기 개 쉬운 함수가 돼버렸는데? 왜냐면 나는 1차 밑에가 없는 함수는 그리기가 기본적으로 개 쉽거든. 그러니까 얘는 그리기가 굉장히 용이해졌죠. 이런 특징이 있다고. 그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1차 이하를 싹 다 넘기는 것도 되게 괜찮아요. 그냥 1차 이하를 싹 넘겨. 그러면 정확히 뭐랑 관련되어 있냐면 우리 3차 함수 아까 쉽게 그리기. 이거 쉽게 그릴 수 있잖아. 0에서 접하고 위에서 그는 간다. 뚝딱 여기가 0, 여기가 2. 비율관계 3분의 4. 뭐 여기 해갖고 극대극소 차이 뭐 하고 뚝딱 그리기가 되게 좋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네가 다양하게 변형을 스스로 해봤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이 숙제하기 급급해서 그냥 푸는데 바쁘겠죠? 해보는 게 되게 좋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실력이야. 이런 변형을 할 줄 아는 게 실력이야. 너는 답 1번 맞았죠? 개쩔었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맞추는 것도 나중에는 중요하겠지만 여러분이 실력을 쌓아가는 과정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왜 이제 사실 좀 감동적인지를 느껴야 된다고. 너네가 그냥 수학 문제를 그냥 풀고 싶은 거 아니잖아. 수학 문제를 잘 풀고 싶잖아. 쉽고 정확하게 빠르게 풀고 싶잖아.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결국에는. 물론 아까 걔는 심지어 그냥 풀면 풀기가 되게 불편하지, 그지? 왜냐면 그리기가 너무 불편하잖아. 미분했을 때 도함수 실근도 안 구해지지.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도함수 실근 안 구해지니까 K 그냥 미수로 놓고 그거 뭐 근해 공식에다 넣을 거야? 알파, 베타 근거 계수 관계 쓸 거야? 너무 불편하다고. 물론 그렇게 접근을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되긴 돼. 근계까지 쓰면. 근데 되게 불편해요. 이게 동치 변형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실은 그래프 그리는 것들은 이미 다 설명을 했던 거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변형을 해야만 하는 어떤 당위성과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여드린 건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마이너스 x세제곱 옆, 옆 더하기 이렇게 가자. 아니지? k 제곱 마이너스 2 그죠? 는 0. 예컨대 왜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래놓고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K값을 구해보자. 자, 아까 선생님이 동치 변형을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이 K를 이제 넘겨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동치 변형을 할 수 있어요. 는 KX제곱. 이거를 넘긴 이유는 얘가 K값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기가 용이할 것 같아서 넘겨봤어. 얘는 그리기가 개 쉬운 함수.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2, 얘는 원점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 함수가 너랑 두 실근을 가지려면 K값이 일단은 음수면 괜찮나? 음수면 어떨까? 자, K값이 음수인데 굉장히 가파른 음수야. 그럼 어떻게 돼? 안 만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린 그림이 잘 그린 그림이 맞을까요? 안 만날까요? 얘는 3차고 얘는 2차인데 언젠가는 따라잡혀요. 무조건이야. 3차가 무조건 따라오게 돼 있어. 이거 실은 안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계입니다. 한계. K값이 절대값이 작아지면 이런 식으로 좀 펑퍼짐해지겠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 여기서 이렇게 딱 접할 수 있나요?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지? 접하고 그럼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돼? 얘가 빠르니까 다시 만나요. 잘 보시면 이게 두 실근입니다. 자, 그리기가 용이한가요? 개 같죠, 그리기가. 일단 개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리기가 좋지가 않아. 나는 이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지. 너네 입장에서 되게 판단이 불편해. 근데 이제 양수 이제 뭐 점점 이렇게 간다고. 뭐 이렇게 가면 실근 1개, 0일 때 실근 1개, 양수 실근 1개, 실근 1개 가다 보면 또 여기서 슉 접할 때가 실근이 하나, 2개가 가능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서 접하는 거 하나, 여기서 접하는 거 둘, 그래서 둘이 접하는 상황이구나까지만 일단 해석이 되면 돼. 그럼 접점 또 t 놓고 t 넣고 이제 이거 빼갖고 막 미분하고 또 연립하고 이렇게 푸는데 사실은 얘는 이렇게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원래 영화는 반전이 있어야 재밌죠? 보세요. 자. 애초에 이 함수가 그리기가 어렵나? 이거 그리기 어려? 그렇지 않을 텐데. 왜냐면 얘는 도함수가 0이 되는 시점이 정해져 있어. 미분해보면 뭐 그냥 그러셔도 상관없는데 이제 K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개형이 두 가지가 나오니까 그냥 미분을 하자.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kx는 0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내가 x는 0일 때랑 x는 3분의 2k일 때랑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내가 두 실근을 언제 간다고 그랬어? 3차 함수가. 극대 극소값이 둘 중에 하나가 0이 될 때 갖는다 그랬잖아. 그럼 첫 번째는 0에서 함수값이 0인지를 봐. 겠니?
3분의 2k일 때 0이겠지. 3분의 2k 갖다 넣는다고 그냥. 아,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아니지? 마이너스 3분의 2k의 세제곱 더하기 k 곱하기 3분의 2k의 제곱 빼기 2가 0이구나. k 값은 이렇게 찾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다. 이게 이제 언제야? 극값이 0일 때. 그때 주의할 거는 k는 0이 되면 안 되죠. k가 왜 0이 되면 안 될까? k가 0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물론 이거 계산해봤자 0이 안 나오긴 하지만, 그렇죠.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식은 있어야 극대극소가 될 거 아니야? 이게 되면 중근이 돼버려요. 3중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동치 변형을 해서 k를 넘긴다고 만능은 아니다. 그때그때 다르다. 하지만 조금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리자면 1차 이하를 넘기는 거는 좀 유리한 편이고 2차부터는 넘겼을 때의 유불리는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2차 넘겨서 푸는 게 괜찮을 때도 있어요. 무조건 그럼 2차는 넘기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또 제발 부탁이니까 너무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사고를 유연하게 하셔야 돼요. 아이씨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동치 변형의 이야기였습니다. 나머지는 그래프 그려가면서 닫힌 구간에서 실근을 판단한 해 만에 미정계수 결정을 한 해 만에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문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자, 자 풀어볼게요. 1번 봅시다. 그래프 그려서 이제 풀어내는 문제이고요. 1, 2, 3번을 하나의 그래프로 바로 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2x3승 마이너스 3x 제곱는 k로 넘기겠습니다. 자, x제곱으로 묶어주시면 2x제곱으로 묶을까? x 빼기 2분의 3 그래프 그려지죠. 0에서 접하고 2분의 3에서 근을 갖는. 그러면 이렇게 되겠는데 좌변은 이제 원점을 지나가니까 그냥 이렇게 잡아주셔도 되고 여기가 2분의 3 비율 관계상 여기가 1이 되겠죠. 여기는 2분의 1 굳이 뭐 요거까지 한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자, 이 상태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1에서의 함수값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극대극소 차이를 쓰셔도 되고 그냥 대입해도 되잖아. 이 정도는 그냥 대입하는 게 더 쉽죠. 그죠? 자, 요 상태. 괄호 1번 서로 다른 세실근 어때? 사이로 지나가면 되죠? K는 0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두 번째 이중근과 하나의 실근 이중근이 되려면 접해야 되지. K가 0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과 하나의 음의 실근 자, 양의 실근, 음의 실근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요 범위를 봐야 되죠. 그러면 양의 실근이면 너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2개, 왼쪽에서 하나. 근데 얘는 정확하게 아까 그 세 실근을 가질 때가 딱 오른쪽 2개, 왼쪽 하나이기 때문에 범위가 똑같습니다. 괄호 1번, 괄호 3번은 범위가 이제 동일하다 이런 문제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옆에 있는 3번 한번 풀어볼까요? 3번 풀어보세요. 3번 풀어봐라. 아마도 A를 제외하고 다 넘기는 게 좋겠죠. 그리기에는. 그리기에는 어쩔 수 없이 미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 보이죠? 네, 미분했을 때 결과물이 간단하지.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넘기고 A까지 이제 A는 오른쪽에 놔두고 우리가 미분을 했어요. 미분을 했더니 실근이 마이너스 1이랑 이제 1이 나와서 그림을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기까지 잘 그리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거는 Y축을 잡아줬죠. 왜냐하면 양의 실근, 음의 실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양수 쪽이 두 개고 음수 쪽이 하나이려면 요 X축보다는 아래로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극소보다는 위로 지나가야지 실근이 3개가 되죠. 요 상태가 되겠죠. 요렇게 지나가면 음수가 2개, 양수가 하나인 거야. 문제는 음수가 1개, 양수가 2개이길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 A는 요 사이로 지나가면 됩니다. 0보다는 작고 1에서의 함수값보다는 커야 되겠지. 그래서 1에서의 함수값 넣어보면 마이너스 7인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는 6개가 나옵니다. 넘어갑니다. 4번도 여러분이 해보겠습니다. 한 자리 자연수 A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좌변을 그려주시고 상수항은 왼쪽에 있어도 되고 오른쪽에 있어도 상관은 없다. 상수항까지 넘기는 게 편할 때도 있다. 그거는 취향 차이다. 비율관계 쓰는 거 영 어색하면 미분해서 일단은 그려도 돼요. 지금은. 항상 그래프 모습을 먼저 그리고 축을 잡는 거예요. 그래프 모양을 먼저 그리는 겁니다. 항상. 축에 맞춰서 그리려고 하시면 좀 불편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선생님 그려볼게요. 자, 일단 요거를 이제 이렇게 묶는다고 그랬죠? x제곱에 x 빼기 1. 그럼 이제 0에서 접하고 1에서 근을 갖는 함수. 근데 그게 이제 마이너스 3인 거고. 사실은 2, 3은 넘기셔도 돼요. 그거는 뭐 취향입니다.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생겨서 0에서 접하고 1에서 근을 가지니까 여기가 0, 여기가 1이 나와요.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 그렇다는 거는 원점을 지나가는 AX라는 녀석은 어디쯤에 있냐면 약간 요 정도에 있어야 됩니다. 요 직선은 원점을 지나가요. 원점을 지나가면서 실근이 몇 개가 되고 싶냐면 3개가 되고 싶어. 자, 이게 기울기가 좀 작으면 이런 식으로 한 점에서 만나다가 돌아가다 보면 물론 아주 엄격하게 하시려면 혹시 요거 지나갈 때 여기서 공교롭게 하나 둘 셋 이런 것도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기는 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하기는 하셔야 되는데 그건 이제 그림을 잘 그려보시면 얘가 지금 간격이 1이고 얘가 사실은 간격이 3이거든? 얘가 한참 더 높아요. 그렇다는 거는 접하기는 이쪽에 접하기는 좀 많이 어렵다. 그래서 이쪽 접할 때가 이제 딱 2개죠.
너보다 기울기가 커야지만 세개입니다. 즉 경계는 뭐다?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시면 됩니다. 접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찾는다? 이 접점을 t라고 놓고 t에서의 둘의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같다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식 써보면 3 t 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빼기 3은 at. 여기 첫 번째 식이고 두 번째 식은 미분을 한 식이죠. 3 t제곱 빼기 2t는 a. 자, 분모에 요 밑에 식에다가 t를 곱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것 같고 이제 위아래를 서로 빼서 계산을 할게요. 2 t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은 0. t값은 누가 봐도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죠? 마일 이외에는 실근이 뭐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면 해보셔도 되는데 장담하는 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조립제법 가지고 실근이 더 있나 접선 더 그을 수 있나 보셔야 되는데 접선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 원점에서 그은 게. 그때 기울기가 이제 넣을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값인데 마이너스를 넣어보시면 얼마 나오지? 마3, 마2, 마5, 5 나오네요. 그죠? 그때 기울기가 5입니다. 5. 근데 우리는 5가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A는 5보다는 좀 커야 돼요. 근데 한 자리 수니까 9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그래서 답은 4개가 되더라. 이런 문제입니다. 이해는 가요? 응. 그 x는 t일 때 접한다고 하면은 어. 반대편에 있는 식은 응.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근거 3이다 해서 그렇게 근거계수 관계로 해도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렇게 했을 때의 단점은 얘가 지금 근의 합이 0이 아니거든? 0이 되면 좀 깔끔해요. tt 마이너스 2t라서. 근데 tt에다가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그걸 이제 곱한 식 자체가 뭐 깔끔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근데 원래 나도 그렇게 잘 풀어. 근거계수 관계를 관찰하는 거는 좋은 습관입니다. 언제? 3차 함수에서 접할 때. 넘어갑니다. 슉. 5번 보세요. 최고차항 계수가 1자리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일단은 f'3분의 11이 0이고 그리고 2에서 극대값 35를 가지면서 fx에다가 f4를 갖다 그으면 두 실근을 갖는데 그럼 이제 f4가 어떻게 지나갈까? f4가 위로 접하게 지나갈까? 아래로 접하게 지나갈까? 이런 판단을 하면서 풀어주는 문제입니다. 최고차항 1자리니까 일단은 그냥 이렇게 넉넉하게 그려주시고요. 2에서 극대값 35니까 이게 일단 35예요. 그리고 여기가 2인 상황. 자, 우리가 fx에다가 f4를 갖다 그어서 두 실근이 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요게 f4가 되거나 요렇게 밑으로 접하면서 요게 f4가 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만약에 요게 f4면 둘 중에서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교점이 4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요게 f4면 역시 오른쪽의 교점이 4가 돼야 되겠죠. 왜냐면 2보다는 커야 되니까. 그래서 두 가지로 경우를 나누시되 마지막에 가번 조건을 만족하는 거를 찾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만약에 여기가 4라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4가 되면 자, 여기가 얼마가 나오죠? 이만큼이 2니까 이만큼은 3분의 2 빼주시면 3분의 10이 나와요. 그렇다는 것은 문제에서 나온 3분의 11에서의 미분계수가 과연 0보다 클까? 어때요? 3분의 11은 0보다 작을까? 문제에서 작다고 했으니까 3분의 11은 요 근처 어딘가 있는 거 아니야? 3분의 10과 3분의 12 사이에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데 가번 조건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여기가 4가 아니네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이런 것들을 지금 비율 관계를 안 쓴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편하겠니? 너네가 그래프에서 판단을 하지 않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불편해지겠어, 그지? 왜냐면 식을 어떻게 잡을 건데 이거를 이걸 그냥 알파라고 잡고 막 풀어야 되는데 되게 불편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실은 여기가 4였던 거고 그럼 2부터 4 사이에서는 다 감소하니까 f'3분의 11도 당연히 0보다 작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마지막에 묻는 거는 f0을 묻고 있는데 그럼 여기가 4니까 여기는 5가 되겠죠. 그러니 우리 fx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35 더하기 2에서 중근을 갖고 5에서 다시 만나요가 된다고.
요게 fx입니다. f0은 갖다 대입하시면 이제 끝나는 이런 문제였다.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1인 어떤 3차 함수 fx에 대하여 x는 0에서 극대값 2를 갖고 근데 절대값 fx는 2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래. 자, 절대값 fx는 2 밑에다가 f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줄게요. f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우리가 절대값을 떼면 fx가 2거나 마이너스 2인 거잖아. 근데 애초에 2일 때가 지금 이렇게 딱 접하죠. 왜냐면 0에서 극대값 2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니 총 실근이 4개가 되려면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마이너스 2가.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인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절대값 함수를 그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면 총 4개잖아. 그럼 이제 f3의 값을 구하고 싶대. 근데 여기가 0이거든? 근데 극대극소의 차이가 얼마야? 정확히 4거든? 그렇다는 건 이거 한 칸이 얼마게? 뭐죠? 극대극소 차이가 4고 최고차항 개수가 1이면 한 칸이 맨날 1이었어요. 경험상 알고 계시는 게 좋다. 1, 2, 3, 즉 2에다가 0에서 접하고 3에서 근을 가져요. x제곱에 x 빼기 3이고 끝이죠. 짠. 뭐야? F3이잖아. 그냥 2잖아. 열받네. 넘어갑니다. 7번 해볼까요? 뒤에 이제 절대값 함수 미분 가능성이랑 뭐 차이 함수 요것도 좀 설명할 게 있어서 선생님이 되게 재밌는? 되게 희한한 일이 있어서 얘기를 해줄까 했었는데 시간이 없을 것 같네. 이따 저녁 때 얘기해 줄게. 저녁 때는 등차 수혈하니까. 등차 수혈도 할 게 많은데 집에 좀 늦게 가지 뭐. 뭐라고? 알았어. 얘기 안 할게. 뭘 벌써야? 우리 지난 시간에 도형했잖아. 도형했으면 이제 수혈해야지. 삭제됐어? 아직 삭제 안 됐어. 3주밖에 안 지났어. 반도 안 지났잖아. 지금 계약하고 사실 설 하고 나면 이제 금방이긴 하지, 그지? 왜? 아, 계약이 싫어? 근데 또 계약하는 거 좋아하는 애들도 있던데 방학 때가 일정이 빡세고 약간 이제 학교에 친구가 있고 뭐 이런 애들은 학교 가는 걸 선호하던데. 계약하자마자 모의고사 무슨 상관이야? 고2 모의고사 뭐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래봤자 고1 내용 볼 텐데 고2 내용 보지도 않잖아. 수능에 들어가지도 않는 내용인데 그 방학 동안에 지금 대수랑 미정고 원만 했는데 고1 내용으로 나오는 모의고사 니네가 잘 보겠니? 잘 못 봐요. 잘 볼 필요도 없어 솔직히. 고1 다 끝났는데 애초에 그게 수능에 들어가는 과목도 아니고 내신 때도 지금 할 것도 아니고 약간 자기 만족입니다. 나는 장기 기억력이 좋지롱 뭐 이 정도예요. 그냥 나는 수학을 잘하지롱이 아니야. 나는 장기 기억력이 좋다 약간 이 정도예요. 영어랑 국어는 선생님이 잘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일단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함수의 그래프를 줬네요. 그럼 4차 함수 한번 그려볼까? 요렇게 생겼나? 슉슉슉슉. 그죠? 여기가 0, 1, 3. 근데 너가 F0이 3, F1이 5, F3이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네요. 기억번 극소 값은 2개죠. 니은번 극대값은 5가 되는 게 맞죠. 디귿번 fx는 4는 서로 다른 4실근을 갖는 게 맞네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넘어가서 8-2번을 선생님이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8-2번 보세요. 그래도 학교 가면 재밌잖아. 친구들도 있고. 미안해, 친구가 없니? 그럴 수 있죠. 친구는 진짜 친구 딱 한 손에 꼽을 정도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진짜 친구라 함은 뭐 여러분한테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정말 뭐 여러분이 뭔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여러분이 기꺼이 도와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뭔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전혀 꺼려지지 않는 그런 사이가 되면 좋죠. 자, 선생님도 고등학교 친구 중에서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아까도 이제 연락을 했는데 이사를 간다는 거야. 다음 주 수요일 날. 그래서 뭐 더 넓은 데로 이사를 간대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 방도 있어 내가 그랬거든. 그래서 개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나 거기다가 업소용 냉동고 좀 놔도 돼? 내가 그랬거든. 왜냐면 그 업소용 냉동고가 이제 냉동이 뭐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나는 낚시도 하고 바다에 가서 뭘 많이 잡아오는데 집에 넣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업소용 냉동고를 사고 싶은데 우리 집에도 공간이 부족해서 안 된단 말이야. 내가 업소용 냉동고 니네 집에 하나 좀 놓으면 안 되냐 그랬더니 뭐, 업소를 차려 이 자식아. 그래서 응. 그래서 내가 돈이 없소 내가 그랬지. 자 보겠습니다. F라임. 진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약간 그런 고 1, 2,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나의 친구. 응. 근데 이제 꼭 같은 반이라고 해서 친한 건 아니잖아, 그지? 응. 근데 나는 걔랑 되게 가까웠거든. 뭐 지금도 가깝지만 볼게요. 일단 이 두 가지 조건을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게 뭘 뜻한다?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0이면 그 점에서 접한다. 중분 이상을 갖는다. 그러면서 마이너스 2에서도 미분계수가 0이네. 근데 초고차원 계수가 양수야. 그럼 그림 바로 나와. 자, 2에서 접해야 되고 마이너스 2가 미분계수가 0이라는 거는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란 소리예요. 이런 모양이죠. 이런 상황입니다. 초고차원 계수는 모를 뿐이야. 자, fx는 k가 서로 다른 세식을 갖고 음의 식은 둘, 양의 식은 한 개가 되도록 한 k값의 범위를 4부터 8까지 줬네. 그러면 지금 0의 위치를 알려주겠다는 이야기야. 지금 y축의 위치가 여기 있고 함수값이 지금 얘가 얼마냐면 최고차원 계수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네. 그러면 음의 식은 둘, 양의 식은 하나라 그랬잖아. 음의 실근이 두 개가 되려면 이쪽이죠. 양의 실근 하나. 그러면 정확하게 요 사이로 지나갈 때 음의 실근이 두 개고 양의 실근이 하나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때의 k값이 4부터 8이니까 얘가 4고 얘가 8이라는 소리네. 근데 얘가 0이기 때문에 간격은 같을 것이고 너에 대해서 너가 대칭이니까 그러면 0, 4, 8인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근데 이제 거꾸로 양의 실근이 둘, 음의 실근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어떤 L이라는 건 이번에는 밑으로 지나가야겠죠. 즉 0부터 4 사이니까 1, 2, 3 더하면 답은 이제 6이 되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별표 치겠습니다. 9번을 뭐라고 부르냐면 접선의 개수에 대한 어떤 문항인데 접선의 개수 판단 이라고 써주시고 접선의 개수는 접점의 개수는 접점의 x좌표인 t의 개수. 여기 이제 접선의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입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거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야.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 접점의 좌표를 내가 t라고 놓을 거야. 너네가 원래 곡선 밖에서 접선을 그을 때 어떻게 했냐면 접점의 x좌표를 모르니까 t라고 놓고 f't x-t 더하기 ft에다가 1,a를 대입해서 그걸 이제 풀어가는 방식으로 하거든. 근데 1,a니까 당연히 풀리지는 않아요. 그죠? 그 식을 한번 써볼게. 접선의 방정식 뭐다? y는 f' 3 t제곱 3 x 빼기 t 더하기 ft니까 t3승 마이너스 3t. 자, 요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 기본식인데 1,a를 갖다 넣겠다는 거예요. 1 넣고 a 넣고. 이걸 내가 이제 왜 넣었냐면 이거를 만족하는 원래는 t값을 내가 구하고 싶었어. 근데 구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야. 이게 는 a니까 인수분해도 안 될 것이고. 하지만 최소한 이와 같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찾을 수가 있어.
얘를 그릴 수만 있으면 5번은 이제 3차 함수니까 이게 그려지면 x좌표에 해당하는 t의 개수가 나오고 즉 접점의 x좌표의 개수가 달라지면 접점의 개수가 달라지고 접점마다마다 접선이 나온다는 이야기야. 이게 이제 기본인데 그럼 이제 결국엔 너가 서로 다른 세식을 갖도록 하는 그런 범위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변을 그리시면 됩니다. 이 식 정리해 보시면 마이너스 2t 3승 뿔t 마티니까 없어지고 마이너스 그러면 플러스 3t 제곱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는 a 그래서 그려준다고 이렇게 얍 너가 0 2분의 3 0 2분의 3 비율 관계 1 그러면 1일 때가 함수값 자 0일 때가 마3 1일 때가 마이너스 2네요 이렇게 되는 거 맞나? 맞죠? 요? 요? 자 이렇게 즉 a 값은 마3보다 크고 마이보다 작다 끝입니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부등식도 이제 비슷한데 그래프 그려서 해결을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범위가 제한이 돼 있는가 제한되어 있지 않는가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면 그 부분만 그래프를 그려서 성립하게끔 하시면 됩니다 10-1번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자 x가 0보다 클 때 밑줄 이 범위가 한정되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 선생님은 k를 넘겼습니다 이렇게 2 x 3승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12x 커 나갔다 k 지겹게 나오죠 이거 미분하면 6 마6 마이너스 12 6 약분하면 1 마1 2 2랑 마이너스 1 실근 그래프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했을까? 요거 두 번 오늘 세 번째 나왔는데 사실 쉽게 그려지지 않지만 미분을 했을 때 앞에 개수가 약분이 되면서 인수분해 자체는 도함수 자체는 쉽게 인수분해가 되는 미분해서 인수분해 하셔도 돼요. 근데 하다 보면 금방금방 이제 자주 나오는 형태들은 너네가 익숙해진다.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내가 실수 전체가 아니야. 0보다 클 때만 보는 거야. 그럼 0보다 클 때니까 여기가 0이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 필요가 없어 사실. 이렇게 생겼다고. 그럼 k는 이렇게 지나가면 되죠. 즉, 2에서의 함수값, 너의 극소값보다는 k가 좀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 극소값이니까 2를 갖다가 넣어보면 얼마? 16 빼기 12니까 4 빼기 24 마이너스 20 나오죠. 이렇게 되겠다. 됐죠? 아닌가? 뭐가 왜?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안 붙였구나.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얘는 모든 실수니까 더 쉽죠. 이거 한번 해볼까요? 바로 2번 여러분이 그래프 그려서 한번 해봅시다. 이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4차 함수 중에서 쉽게 그릴 수 있는 형태. 인 거는 알겠니? 왜냐면 누구누구가 없어? 2차 항과 1차 항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3차, 4차 함수를 굳이 미분하지 않고 쉽게 그릴 수 있다. 근데 뭐 이 정도 K를 안 넘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K 넘길게요. 이렇게. 자, 그려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x 3승 3x 빼기 4니까 0에서는 3중근을 가지고 3분의 4에서는 그냥 근을 가져야 돼요. 근데 3중근인 0이 왼쪽에 있죠. 이 3중근 모양이 왼쪽입니다. 이렇게 3중근 모양이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시면 돼요. 슝. 다음에 3중근에서 접선. 그래서 여기가 0, 여기가 3분의 4가 됩니다. 비율 관계 아까 알려드렸고 그래서 여기가 정확히 1이 나와요. 그죠?
실제 미분을 해보셔도 12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이라서 1일 때 실근을 갖죠. 0에서는 실근을 갖긴 하지만 부호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 값을 갖지는 않는 상황. 그러니 마이너스 k는 밑으로 지나가야 되겠죠. 1에서의 함수값보다 마이너스 1이죠. 간단한 문제였다. 넘어간다. 11번도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구간이 0부터 3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식을 잘 넘기고 넘겨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봐라. 거의 다 했습니다. 선생님은 상수항을 다 넘겼습니다. 저쪽으로. 자, 보겠습니다. 그래프 그려볼게요. 일단은 좌변에 있는 3차 함수는 x, 5x제곱으로 묶으면 x 빼기 3이 나오지. 그래서 0에서 접하고 3에서 근을 갖는 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0, 그럼 3이 되겠지. 2가 될 것이고, 근데 열린 구간이 0부터 3까지만 보고 싶네. 정확히 이 구간만 보고 싶네요. 그리고 E-k는 밑으로 지나가야 되고, 얘보다는 좀 작거나 같아야겠죠. 요때 값이 2에서의 함수 값이니까 대입하면 나오지 않겠어? 극대극소 차이가 아마 20이 나올 것 같은데, 그지? 그만큼이 20이 나온다. 근데 0에서 함수 값이 0이거든. 마이너스 20이에요. 그래서 극대극소 차이는 4, A, 1, 세제곱. 그래서 20이 됐다. 그래서 저거 2를 대입하셔도 되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계산을 해봤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2번 어렵지 않고 13번 보겠습니다. 13번 선생님이 할게요. 자, 다음과 같은 함수 fx를 정의를 했어.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으로 가다가 3차 함수 x3승으로 갈아타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가다가 우리 1 들어가면 연속되는 거 보이죠? 위아래 1 들어가면 같고 1을 경계로 해서 3차 함수로 갈아타야 되는데 3차 함수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약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근데 fx가 k의 x-1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고 싶대. 근데 얘를 보니까 딱 어떤 함수냐면 정점인 1,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k짜리인 어떤 직선에 대한 이야기야. 근데 공교롭게 1,1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얘가 1,1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요 점을 지나가는 기울기 k짜리 직선들 중에서 fx보다 아래에 있는 거는 예컨대 이런 거 괜찮죠. 그죠? 뱅뱅뱅 돌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쪽으로는 마이너스 1보다는 기울기가 더 작아지면 곤란할 것 같고, 즉 기울기인 k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뱅글 돌아서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딱 이 3차 함수의 우미분계수와 같아지는 순간까지 가능합니다. 이 우미분계수보다 살짝 커지만 안으로 파고들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가 얼마냐면 3입니다. 3. 즉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래프 가지고 역시 풀어주는 문제였다. 넘어간다. 자, 차이함수는 무슨 함수를 차이함수라고 부르냐면 fx, gx 서로 다른 두 함수를 서로 뺀 함수를 차이함수라고 부릅니다. 실제로는 동치 변형과 다를 게 전혀 없어요. 우리가 아까도 무엇에 대한 관찰을 했냐면 자, 쉬운 예를 들어볼게. x제곱은 0. 너와 너의 관찰을 하는 것과 양변에다가 2x를 빼가지고 x제곱 빼기 2x는 마이너스 2x. 예컨대 이렇게 관찰을 하는 것과 또 뭐가 있을까? 뭐 여기다가 1씩 더해서 x제곱 더하기 1은 1을 관찰을 하는 것과 사실 차이는 없죠. 그죠? 그래서 요거에서 요거를 뺀 게 사실은 결국에는 저건데 그래서 차이 함수의 개념은 fx는 gx의 상황을 fx 빼기 gx는 0의 상황으로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아까는 우리가 동치 변형할 때 어떻게 했어? 오히려 하나로 합쳐져 있는 걸 찢었던 거 기억나니? 얘는 한쪽으로 다 넘겨서 그냥 뺀 다음에 x축으로 이제 과의 관계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그래프를 따로 그리기보다는 합쳐서 하나의 그래프와 x축의 관계로 해석을 하겠다. 이게 끝입니다. 결국에는. 근데 이제 둘이 서로 실근을 갖는지 여부라든지 서로 접하는지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변함이 없다. 그죠?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어차피 다 같은 이야기인 거죠. 자, 보세요. 14-1번. 3차 함수 fx 도함수랑 2차 함수 gx의 도함수가 다음과 같아. hx라는 함수를 이렇게 새롭게 정의를 했어. hx는 fx에서 gx를 뺀 함수. 그럼 당연히 너의 도함수도 서로 뺀 함수가 되겠죠. 즉 그렇다는 거는 f'이 g'보다 크면 h'은 양수, 거꾸로 g'이 더 크면 h'은 음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f0은 g0 밑줄, f0이 g0이라는 거는 h0이 0이라는 소리입니다. 왜냐면 h에다가 0 넣어보면 f0 빼기 g0이니까 서로 같다는 건 0이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보세요. 그림 어떻게 생겼냐면 슉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2고 마일인데 여기가 지금 f'이고 여기 g'이란 말이야. 이 그래프를 토대로 h'x의 부호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부호가 어떨 것 같아? 여기서는 지금 f'이 아래에 있고 g'이 위에 있으니까 음수가 되겠지. 여기서는 f'이 위로 올라가니까 양수고 다시 음수고. 즉 우리 hx라는 함수의 모습은 어차피 hx는 3차 함수야. 감소, 증가, 감소.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자 그럼 기억번 말부터 이까지 증가다 참 니은번 2에서 극대값 갖는다 참 디귿번 hx 는 0은 서로 다른 세식을 갖는다. 는 0을 서로 다른 세식을 갖는지를 알려면 x축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까 h0이 0이라고 그랬죠? 0이 한 요 정도 있어서 딱 세실근을 갖는 게 맞겠네 이렇게 판단한다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밑에 괄호 2번도 동일하고 f'에서 g'을 빼는데 여기서 f' 더 아래에 있고 g' 위에 있어요.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면 음수예요. 큰 거에서 작은 빼면 양수. 요 h'x를 이렇게 정의한 거지. 거꾸로 봤어? 그럴 수 있죠. 자, 15-1번 여러분이 해보겠습니다. 15-1번 풀어보세요. 요거 하고 절대값 미분 가능성 얼른 설명하고 식사하러 가겠습니다. 뭐 먹을까 고민하다가 너네 수업하다가 까먹고 밥을 안 시켜가지고 또 결국에는 스테이크 덮밥을 먹게 생겼군. 맛이 있긴 한데 이번 특강 동안에 한 6번은 먹은 것 같은데. 그래서 심지어 원래 이게 리뷰 이벤트 해갖고 하면 치킨 가라아게를 1개를 주거든? 근데 저번에는 치킨 가라아게가 2개가 들어있는 거야.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단골이라서 2개를 넣어줬나? 아니면 실수로 2개를 넣어줬나? 아니면 하나가 좀 작아서 2개를 넣어줬나? 내가 오만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리뷰로 오늘은 뭐 가라아게를 2개나 넣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써야 할지 아니면 그거를 사장이 보고서 이 새끼 되게 눈치 개없네. 그래서 너만 2개 넣어준 건데
그럼 딴 사람들은 왜 나는 한 개만 넣어주냐 이러면 또 문제가 되잖아. 그래서 그냥 오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라하게 2개를 먹었다. 치킨 가라하게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치킨, 순살 치킨보다 훨씬 부드럽고 역시 닭다리살로 만들어서 그런가. 드물게 닭가슴살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부호만 보는 거예요, 부호만. 그렇지 않을 텐데? 각각 도함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F' 빼기 G'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순간을 보시면 됩니다. D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 이 제일 오른쪽에 있네요. 그러니까 그 3차 함수의 근인지 아니면 아니죠. 교점이죠. 교점인가요? 그림이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돼서 어차피 이 도함수 간의 실근인 그 점들만 관심이 있고 얘가 무슨 0이 되네 마네 이런 건 관심이 없어요. 서로 같아지는지 안 같아지는지가 중요해. 왜냐면 서로 뺄 거니까. 여기가 B고 여기가 D고 여기가 E거든. 잘 보세요. 지금 이쪽이 F'이고 이쪽이 G'인데 우리는 F'에서 G'을 뺄 거거든. 그럼 여기서는 지금 F'이 더 크잖아. 그 양수죠. 여기서는 G'이 더 커요. 음수가 되겠지. 다시 여기가 양수가 되고 여기를 넘어가면 음수가 됩니다. F가 3차 함수. 그런가요? 아니 거꾸로 봤구나. 그러네. G가 맞는데? 맞는데? 3차 함수 F. 도함수잖아. 도함수. 도함수 그래프라고 이 자식아. 그냥 그래프를 주면 못 풀어요. 도함수의 부호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뿔마 어디밖에 없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D밖에 없다. 이거를 그냥 그래프로 봤구나. 그럴 수 있죠. 자, 오늘 절대값 함수 미분간성 얼른 설명하고 2문제밖에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이제 사실 좀 디테일하게 해줄까요? 아니면 대충 알려줄까요? 자, 알았어. 적당히 할게. 자, 절대값 fx의 미분 가능성. 주제만 놓고 보면 얘도 별이 5개입니다.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주제 자체는. 근데 고난이도로 많이 나오는 편이고 기본적인 개념도 알고는 계셔야 된다. 자, 일단 첫 번째 평가원까지는 fx가 불연속인 함수는 다루지 않는다. 사설부터는 불연속인 게 막 착 해서 착 접해갖고 야 미분 가능하지롱 막 이런 게 나옵니다. 뭐 약간 강대, 뭐 시대인재 모의고사 이런 데서 나와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은 뭐만 생각한다? 그냥 미분 가능한 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미분 가능성을 판단하는. 예컨대 절대값 다항 함수 같은 거. 사실 주로 절대값 다항 함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어떤 점을 관찰하냐면 fx의 실근을 관찰을 합니다. 관찰. 편의상 a에서 0이 된다고 칩시다. fa가 0이래. 이때 갈림길이에요. f'a가 0이면 그러면 미 갑니다. f'a가 0이 아니면 무조건 미분 불가해요. 즉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절대값 함수라는 건 무슨 함수야? 우리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붙이는 함수예요. 그죠? 즉 0보다 작은 이 함수가 부호가 달라질 때 뭔가 함수가 바뀌는 녀석인 거지. 함수가 바뀌어야지만 그 점에서 미분이 안 될 여지가 있어요. 함수가 안 바뀌면 어차피 fx는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절대값 fx는 fx와 마이너스 fx로 이루어져 있는데 걔네가 이제 서로 오갈 거란 말이야. 근데 a에서 만약에 함수값이 0이면 그러니까 오가려면 함수값이 0이 돼야 되겠죠. 왜냐면 부호가 바뀌는 지점에서는 순간적으로 0이 되니까. 그때 만약에 미분계수가 0이면 뒤집힌다 하더라도 여전히 미분계수가 좌우미분계수가 같기 때문에 즉 마이너스를 붙이나 안 붙이나 똑같이 0이라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미분계수가 0이 아니면 마이너스를 딱 붙여서 뒤집으면 서로 같은 값이 안 나오겠죠. 즉 뾰족한 모습이 나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러면 이제 미분 불가가 됩니다. 이걸 이제 다항함수 개념으로 바꿔주면
다항함수 fx 기준에서는 x 빼기 a에 제곱을 인수로 가지면 미분 가능이에요. x 빼기 a에 1승을 인수로 갖고 gx가 이렇게 남는데 g, a가 0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그렇다는 건 gx는 x 빼기 a에 인수를 갖지 않는다고. 이 상황을 뭐라고 부르냐면 x는 a에서 단일근을 가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 단일근 개수는 미분 불가인 점의 개수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 3차 함수 이렇게 생겼지. 여기다가 x축 옮겨가 볼게. 자, 이때 미분 불가 몇 개다? 하나. 실근 하나, 단일근도 하나, 허근이 두 개예요, 사실은. 접할 때는 실근은 두 개지만 하나는 중근이기 때문에 하나는 단일근, 중근, 미분 불가는 여전히 하나예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은 각각 단일근이죠. 미분 불가 3개입니다. 즉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만 내가 읊어볼게. 11111, 3333, 1111 이렇게 된다. 즉 이 개형에서는 절대값을 씌워서 실수 전체에서 3차 함수가 미분이 가능해질 수가 없어. 첫 번째. 두 번째.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어떨까? 자, 실근의 개수 기준에서는 11111111이지만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 입장에선 11111 0, 11111이야. 그래서 내가 이거 그래프 개형 3차 함수 막 케이스 나눠갖고 이야기하면서 야, 이 녀석이 바로 3중근 개형이야. 이 녀석이 나중에 절대값 함수 미분 가능성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되게 중요한 애야. 사실은 지금은 그냥 적당히 알고 넘어가. 그래서 바로 이 개형이 유일하게 3차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봐봐. 자, 3차 함수는 근이 몇 개예요? 무조건 3개예요. 내가 말하는 근이 3개라는 거는 어느 범주야? 복소수 범주야. 근데 우리는 무슨 방정식이다? 실계수 방정식이다. 그렇다는 거는 허근은 켤레로 존재한다. 즉 허근의 개수는 몇 개 아니면 몇 개다? 2개 아니면 0개예요. 즉 실근은 1개 아니면 3개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실근이 1개 아니면 3개인데 실근이 하나면 상식적으로 단일근이겠지. 1개인데 단일근이 1개니까 무조건 미분 불가합니다. 자, 실근이 3개인 상황에서 이 3개를 쪼갤 수가 있어. 111로 쪼갤 수도 있고 1개, 2개로 쪼갤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3중근일 수도 있어요. 유일하게 3중근일 때만 단일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형상 유일하게 미분이 전체에서 되는 함수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16번 잠깐만 볼까? 16번 뭐라고 돼 있어? 다음 함수가 3차 함수인데 절대값 씌워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하라는 이야기 자체가 뭐다? 아, 너 3중근이구나. 근데 너 0일 때 실근이 있으니 0이 3중근이구나. A는 0이구나. 그냥 이렇게 그냥 눈으로 푸는 문제라고 사실은.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4차 함수도 이런 게 있겠지. 4차 함수도 어떤 개형이 있었냐면 3중근을 가지는 개형이 있었어요. 누구? 남미와 아프리카. 자, 요렇게 지나갈 때가 유일하게 몇 군데서 미분이 안 돼? 한 군데서 미분이 안 돼. 왜냐면 얘는 3중근이고 얘가 단일근이니까. 근데 다른 경우에는 이게 가능할까? 자, 4차 함수 실근이 4개야. 허근이 몇 개? 0, 2, 넷. 거꾸로 실근은 몇 개? 넷, 2, 0. 됐지, 여기까지. 실근은 2개 아니면 4개야. 실근이 2개면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건 당연히 흔한 일이야. 근데 한 점에서만 미분 불가가 되려면 단일근이 하나라는 소리인데 2개인데 하나가 단일근이야. 그럼 나머지 하나는 걔도 단일근이겠지. 즉 한 점에서 미분이 안 될 수는 없어. 근데 실근이 4개야. 그러면 하나가 단일근이고 3개가 3중근이 되면 돼요. 유일하게 이게 가능하다고. 됐어? 그래서 3중근 개형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조금 익숙한 아이들은 다항함수 절대값 미분 가능성 3중근이네 이렇게 하고 일단 보고 푼다고 보통은. 근데 그거는 이제 워낙에 정형화가 돼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상 난이도는 잘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그렇다는 거야. 자, 그래서 fx를 잘 보시면 17번 보시면 내가 미분 해볼게. 이거 일단 식이 이렇게 나와요. 4x 3승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8x는
0. 요거 이제 도함수 구할 건데 아마 마일일 때가 되겠죠? 아닌가? 마, 마이너스 8인가요? 마일일 때가 되죠, 그죠? 마일일 때가 되고 그럼 4로 약분해서 슉, 슉, 슉 마일 1, 마일, 마일, 마이 플러스 1인데 마음이 급하다 보니 2, 0. 자, 이게 또 인수분해가 되죠?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돼서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함수예요.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는 마일에서 접하고 2에서 근을 갖는다는 건데 원함수 기준에서는 감소, 삼중근, 극소, 증가, 여기 비율 관계. 마일, 2, 3이겠죠. 짠. 자, 그래서 우리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 정확히 3일 때고 K 입장에서는 얘가 K가 돼야 된다는 거죠. Y는 K. 이렇게. 왜? fx-k의 절대값이라는 건 사실은 fx는 0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본다? fx-k는 0을 본다. 사실은 fx는 k를 본다가 된다는 거죠. 이런 거였다. 조금 어렵죠? 복잡하죠? 근데 알고는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답지 줄게요. 답지 하나, 둘, 한, 둘, 셋, 넷.